자, 이제 취준생분들이 또 가장 궁금해하는 그러면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 예, 말씀을 좀 해주시죠. 설비 엔지니어가 이제 필요한 역량 중에 첫 번째는 이제 분석하고 문제 해결하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설비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인을 파악하고 또 분석하고 해결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설비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 반도체 관련 전공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음, 그래서 본인의 전공에서 어떤 공학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이 있다면 강점으로 활용하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리고 설비 엔지니어는 간단히 말하면 이제 24시간 가동되는 평균 수십억 이상을 호가하는 설비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지 보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 고가의 설비가 고장나지 않고 멈춰 있는 시간을 줄여서 음.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게 해서 경제적 손실이 아니 뭐야, 다시 하겠습니다. 네네. 네.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이 국가의 설비가 멈춰 있지 않고 음,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멈춰 있다면서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설비의 가동률을 올려서 최대 생산성을 유지하고 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 이제 설비 엔지니어는 설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확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가지는 게 필요합니다. 음, 저희 이제 S전자에서 설비 엔지니어를 보통 설비의 주치의라고 비유를 자주 하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의사가 이제 환자의 병을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하고 또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설비 엔지니어도 마찬가지 일을 하게 되거든요. 음, 설비가 이제 수천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설비가 아파하고 가려워하는 것이 어딘지 파악하고 고치는 음.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제 그걸 위해서 분석하고 문제 해결하는 능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럼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뭐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들 고장난 거 고치고 그런 경험들 있으면 좋은 거네요. 네, 그것도 좋긴 할 것 같은데 네. 면접에서 그게 통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학적으로 문제 해결했던 네. 거. 알겠습니다. 되게 좀 어이가 없다는 식으로 말씀해 주시네요.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책임감, 주인의식.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제 두 번째 필요한 게 책임의식과 주인의식인데요. 근데 교대 근무 특성 때문에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음, 현장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걸 좀 요구하시기도 하고요. 음, 이게 뭐,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책임감 있게 행동하면서 어떤 끝까지 무언가를 완수했던 경험을 어필하시면은 좋은 음, 점수를 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이제 설비 엔지니어는 24시간 가동되는 설비를 관리하려고 이제 교대 근무를 진행하게 되는데, 신입사원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 이제 교대 근무를 하면서 이제 설비 역량, 음, 이제 설비를 유지보수하는 스킬을 키우게 되는데요. 네. 이제 교대 근무할 때 이제 서로 간의 신뢰가 되게 중요해요. 전 음, 근무자와 이제 흑 근무자들의 이제 신뢰가 중요한데 음, 그런 인성적인 역량에서 이제 책임감이 좀 필요합니다. 음, 이제 본인의 근무 중에서 발생했던 이슈에 대해서 어떤 뭐 모른다거나 음, 바쁘다는 핑계로 다음 주에 그냥 넘겨버리는 태도. 그럼 음, 다음 근무주가 그러면 힘들어지겠죠? 네. 그럼 최대한 좀 내가 좀 모르거나 또 바쁘다고 해서 이제 내팽개치 다음 근무제에 넘기려는 태도가 아니라 최대한 업무 정리해서 끝까지 하려고 하는 태도로 넘겨주면은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음, 실제로 현장에서도 근무하다 보면은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이 친구 되게 믿음직스럽다 하면서 얘 에이스다 하면서 되게 인정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신뢰로 좀 쌓일 거요. 실제 현장에서 엔지니어들도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 반도체 공정이 8대 공정이 서로 연계돼서 수많은 공정 단계로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네. 근데 내가 실수하면은 내 전에 했던 공정 단계들이 모두 무너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음, 그래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이 여러 사람이 쌓은 공든 탑을 무너지지 않게 내가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최대한 노력하시는 게 노력하는 태도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책임감과 주인의식도 진짜 우리가 취준생 때 참 단골로 외우게 되는 건데, 이게 설비기술 직무에서 필요한 이유는 요 상황, 예, 되게 좀 예를 잘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요게 이렇게 교대하게 되면 네. 뭐 선배에서 후배, 후배에서 선배 뭐 이런 걸 따져갖고 이렇게 교대조를 짜나요? 아, 아닙니다. 그냥, 그건 아니고 선배 이제 리더 선배들이 있어요. 아, 그럼 이제 그 선배들 밑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같이. 알겠습니다. 이래서 요 상황 때문에 책임감, 주인의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는 소프트웨어 활용 능력이네요.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근데 소프트웨어는 이제 이 소프트 활용하는 능력이 어떻게 보면은 문제를 분석하거나 음. 데이터를 취합해서 뭐 일을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좀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실제로 일을 할 때도 그렇고요. 음. 이제 회사에서 지금 대외적으로 많이 쓰는 그 소프트웨어가 엑셀, 그리고 음. 스파파이어, 파이썬 이 세 개를 대외적인 프로그램인데 가장 많이 뭐 쓰고 있고요. 네. 이 엑셀 같은 경우에는 뭐 데이터 정리할 때 음. 많이 쓰고 스파파이어는 이제 데이터 분석할 때 많이 쓰고요. 네. 파이썬은 이제 업무 자동화 때문에 많이 쓰고 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설비 엔지니어는 이제 이 프로그램들로 이제 설비 문제와 품질을 분석하고 해결 방법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 툴들을 쓰거든요. 예. 예. 그 중에 많이 쓰는 게 이 위에 세 개고, 이를 잘 활용하면은 설비의 이슈 분석, 그리고 개선 방안 도출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들을 활용할 수 있다면 매력적인 지원자로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뭐 관련된 자격증이나 활용 경험이 있다면 강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음. 꼭 이런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비슷한 성격의 이공계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음. 음,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어떤 공학적인 프로젝트나 뭘 해결했던 경험이 있다면은 강점으로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음, 예를 들어서 뭐 기계공학과에서는 뭐 매틀랩, 음. 뭐 그다음에 뭐 엔시스 여러 음. 가지가 있거든요. 네. 학부생 때 배우는 프로그램들이요. 그런 걸 활용했던 경험을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소프트웨어를 쓴다는 것은 어쨌든 현장 업무에서 빠르게 이제 적응하고, 어, 일을 잘 할 수 있다고 지원자가 판단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좀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어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 대표적으로 인턴 같은 거를 경험하시는 분들 중에 의외로 장비 회사에서 인턴을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거기에서 사실상 뭔가 문제를 해결한 경험은 아니고 그냥 이런저런 장비가 있구나라는 걸 이해했다라는 음, 식으로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건 어떻게 어필하는 게 좀 효과적일까요? 사실 음, 인턴하면서 네, 장비 업체에서 일을 했다고 하면 어떤 부품의 구성 요소나, 맞아요. 네, 네, 구성 요소나 어떤 구조, 네, 그리고 어떻게 반도체의 공정이 이루어지는지, 어떤 챔버 음, 안에서 음, 반도체 공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거를 좀 어필하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 이해도가 좀 있다. 네네. 음, 알겠습니다. 우리 멘토님은 뭐가 있었어요? 취업하실 때? 어, 저는
문제 해결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었던 것 같고, 음, 어, 사실 좀 많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정확하게 기억나는 거는 네, 우리 안정현 선생님께서 강점에 대해서 많이 정리하고 이제 정리하라고 하셨어서 네. 그거를 되게 딥하게 음, 매일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강점을 뭐라고 하셨었어요? 그게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는. 네. 기억은 안 나. 반도체 관련된 건 아니었죠. 네, 반도체 관련된 게 그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음, 네, 원래 우리 멘토님이 가려고 했던 곳이 자동차였었나요? 예, 자동차였습니다. 음, 자동차로 안 간 거에 대해서 후회는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돈을 많이 받으니까. 장단점이 있죠. 그렇죠. 우리 멘토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되게 열심히 하셨고, 음, 책임감도 강하셨고, 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뽑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